안녕하세요. 네, 그림물자 184강입니다. 계속 이제 불, 검은 거, 물, 오늘은 얼음이에요. 물은 얼어야 되잖아요. 얼음 빙자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잘 안 쓰고 빙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간혹 이제 설빙 그래서 쓸 때 이 빙자예요. 예, 그래서 빙수인데 요 문자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예, 요거는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어떤 결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빙자는 이거예요, 원래는. 물 숫자에 점 찍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얼음 빙은 이거죠. 우리가 실제 쓰는 건 이 글자죠. 예. 근데 원래는 이거다라는 거죠. 이거. 물이 단단하게 되어 얼음의 결 모양이다. 수견야예요. 그러면 얼음에 지금은 사실 이제 이게 저거 한데 요즘 세대들은 특히 아파트 문화나 입식 문화에서는 얼음이 별로 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물을 받아놓고 마당이 있고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물을 뭐 시골도 물을 안 받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통은 물이 얼면은 쩍쩍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물에 보면은 다 물이 그 얼음이 되면은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 거예요. 얼음의 결이다. 수견야가. 그러니까 얼음에도 다 결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빙과라고 그래서 많이 사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냉장고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 나왔을 때 그 과일하고 얼음을, 예, 요즘은 얼음 사다 먹는 것도 없죠. 왜? 냉장고에서 다 얼음이 다 알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우리가 발달했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뭐 그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얼음빙이에요. 그래서 수견야. 그래서 빙과는 이렇게 씁니다. 얼음 과자. 네, 얼음 과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빙 하면은 이제 눈설자를 써서 설빙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얼음이에요. 얼음은 물에서 나오잖아요. 물에서 나오니까 글자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물 숫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글자를 만든 거죠, 결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얼음빙은 차례차예요. 얼음빙하에서 이어졌는데 얼음빙은 그러니까 점 2개로 해요. 물 숫자는 점 3개로 하죠. 예? 물 숫자는 얼음빙은 점 2개로 반한 거예요. 축약을 하면은. 그러면은 차례차는 여기에 2개가 있다는 건 얼음이죠. 하풍흠이에요. 이게 하풍흠인데 이게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품은 기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내가 기운이 없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하품을 많이 하는 거는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내보내는 게 하품이랍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하품하여 기운이 없으니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2번째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려면은 이렇게 물처럼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품이 기운이 없어서 못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전불정야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아가지 못한다. 정이 없다. 예? 정이 없다. 그러니까 핵심이 빠졌다. 물에는 3개인데 3개에서 하나를 빼서 2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이 아니라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가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수석하면은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차석하면 그 뒤잖아요. 장남하면은 첫 번째 아들이지만 차남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차점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다. 첫 번째가 아니고. 왜? 기운이 좀 딸려서 했다. 예? 그런 의미로 차례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이게 하품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분명히 보이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예. 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뭐라 그러죠? 의미를 만드는 거죠. 단어가. 자, 얼음 참을 차례차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거기다 조개패를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개패를 더하죠. 우리가 점 좋아하는 게 화패입니다. 그래서 화야예요. 화야자도 될 화자에다가 조개패죠. 바꿨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패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할 때 이거를 쓰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의미를 하면은 돈이 먼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화야라고 했는데 옛날에도 이제 화폐의 개념이 있었죠. 화폐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근대에 와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화폐는 통용의 수단입니다. 커뮤니케이터, 교환의 수단이죠. 그게 축적이 되면 자본이 되죠. 예? 예. 다 주머니에 있는데 이제 종이돈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본화하는 게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드가 만들어내죠. 예,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내면은 밥을 줘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교환의 수단이라는 거죠. 이제 더 발달하니까 뭐 페이가 나오잖아요. 전자결제. 그러니까 실제로 화폐를 안 갖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달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더해서 사이버 뭐 가상화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게 축적이 되면은 뭐가 된다? 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교환 수단과 말하자면은 축적의 수단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환의 수단보다 이 축적의 수단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금, 자본, 자산 이런 말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얼음빙에 재미있는 거는 말이에요. 말마예요. 말이 뭐라자면은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잖아요. 썰매 타듯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간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행질주. 그러니까 말이 원래는 잘 달리는데 얼음에서까지도 잘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리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 질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자. 그래서 말 빨리 달릴 빙입니다. 별로 잘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단어의 결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이제 184강이니까 거의 끝나는데 형태로 보는 게 상형이고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차, 어떤 뜻을 빌려오는 거예요. 가차. 그러면 이런 거는 얼음과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빨리 달린다는 의미를 빌려다 온 거죠. 그래서 얼음에다가 합성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상형이다, 지사자다, 가차자다, 뭐 형성자다, 이런 거를 만들어낸 최초의 책이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이 설문회자라는 책이죠. 그리고 이거를 요런 이제 소존체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소존체로만 돼야만 구분이 되죠. 일단은 지금 뭐 중국에서 많이 쓰는 간자체로는 이 한자를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간자체를 쓰는 중국 사람들도 지금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죠. 그래야만 고문서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말 빨리 달릴 빙. 그래서 얼음빙하고 말마자가 결합된 글자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동몽 한자 배워서 경몽, 오늘도 위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